시가총액이 언젠가는 금도 넘어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십 배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가진 몸집이 된다면은 사이클이라고 하는 뚜렷한 그런 현상은 점점 옅어질 것입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아직 사이클이 뚜렷하게 작용하는 현재가 투자하기에 정말 좋은 정말 기회인 거죠. 네, 나중에는 이제 거네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 정도로 큰 자산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좀처럼 없습니다. 살면서 몇 번 만나보지 못할 그런 기회거든요. 이 기회를 충분히 잡으셨으면 좋겠고. 네, 안녕하세요. 빠르고 친절한 코인 이야기 시즌2. 이번에는 신민철 작가님과의 인터뷰로 돌아왔습니다. 자, 박수! 네, 우리 작가님 너무 사실 요즘 바쁘신 분이셔서 정말 조심스럽게 섭외 요청을 드렸는데 또 흔쾌히 바로 와주시겠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귀한 분을 저희가 KG타워에 또 모셨습니다. 이 비트코인에 들어갔던 본인의 포트폴리오 가치관에 따라서 조금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지난번 사이클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오르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뭐 FTX라던가 중국 채굴 금지 사실 뭐 그 중간에 또 테라 은하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그 고점을 찍지 못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슈퍼 사이클에 혹시라도 작가님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요소들이 있을까요, 지금? 일단은 대부분의 리스크는 많이 해소가 됐어요. 네. 특히 가장 사람들이 걱정이었던 규제 리스크가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해소가 됐잖아요. 네. 다만 한 가지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네. 이번 사이클에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게 슈퍼 사이클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한 현물 ETF잖아요. 근데 이 현물 ETF에서 지금은 네.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라도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금 유입 흐름이 약해진다면 이게 이번 슈퍼 사이클의 추진력을 조금 약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나. 네,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슈퍼 사이클을 만들어줬던 촉매제이면서 동시에 또 리스크로도 작용이 될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미국 현물 ETF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 정도의 상승을 봤지만 이제 오는 2분기에는 홍콩에서도 출시한다라고 하고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대선 총선을 앞두고 뭐 코인 ETF 뭐 허용해줘야 된다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찬반이 계속 나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ETF의 행보가 다른 국가들로까지 퍼져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런 리스크는 없어진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확률적으로 저는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글로벌로도 많이 ETF가 새롭게 출시가 되겠지만 네. 일단 미국 자체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들어와 있는 자금이 너무나 미약한 수준이에요. 블랙록을 통해서 네. 지금 현물 ETF로 130억 달러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블랙록이 운용하고 있는 자산이 10조 달러에 가까우니까 네. 0.13%죠? 네. 거의 뭐 보이지도 않는 수준이에요. 근데 블랙록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펀드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피델리티도 이제 미국 본토에서는 아직 펀드의 할당조차 하지 않았어요. 캐나다 쪽에서만 할당을 했고 대부분의 펀드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서 평가를 하고 네. 고객들에게도 통보를 하고 증권거래위원회에 펀드에 포함시키겠다고 승인을 받기까지 네. 못해도 1개에서 2개 분기 이상이 걸려요. 그 얘기는 1월에 승인이 됐으니까 아무리 빨라야 4월에서 7월 이후에나 펀드들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자사 펀드에 할당을 시키고 매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양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ETF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흐름을 끊게 될 가능성은 매우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반감기 이슈도 조금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반감기가 이제 현재 촬영 날짜 기준으로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코앞에 다가왔는데 보통은 반감기 직전에 조금 가격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늘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이게 조정을 겪은 건가 아직 아닌 건가 좀 헷갈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반감기를 바로 직전에 앞두고 있는 현재는 저희가 좀 어떤 스탠스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반감기는 단기적으로는 그저 마케팅 이슈일 뿐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가격에 영향은 거의 안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서 어쨌든 지금 시장에 재고가 있는데 그게 당장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공급이 안 들어왔다 그래서 이미 재고가 있는 상황에서 그 물건을 못 사는 건 아니죠. 예, 그것처럼 당장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저 지금 반감기입니다 하는 이런 마케팅적인 이슈일 뿐이고 그게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줄
뿐이에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반감기 전후로 변동성이 여지껏 많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원래 그냥 아무 때나 6개월 정도 차트를 자른 다음에 가운데 선을 그으면은 그 전후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변동성이 심하지 않았던 구간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게 꼭 반감기의 영향이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는 너무 단기적으로는 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최대의 호재 중에 하나고요. 공급량이 줄어든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은 우리가 재고라고 생각하는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한 비트코인의 양이 지속적으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공급을 초월하니까. 이 현상이 이미 지난 사이클 때부터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사이클 기준으로 300만 개에 가까웠던 거래소 비트코인 재고가 현재 200만 개의 수준으로 거의 3분의 1 정도가 소멸됐습니다. 그 얘기는 수요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초월하는 기간이 계속되면서 재고가 점점 줄어든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공급량이 또다시 반으로 줄어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갭은 더 벌어지겠죠. 그러면 재고가 더 빨리 줄어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지속되면 구조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요소로 작용을 하겠죠. 반감기가 4년에 한 번씩 그런 외부적인 마케팅 요소 역할을 해준다. 이 정도 이벤트성으로만 우리가 체크해도 괜찮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슈퍼사이클 기준도 4년에 한 번으로 잡으셨고 우리가 보통 반감기 그 사이의 사이클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시장에 주는 어떤 공급과 수요의 충격이 크지 않다 한들 최종적으로 이게 채굴이 끝나는 시기가 있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뒤로는 사이클을 저희가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거기 가기 전에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약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기관들의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네. 기관들은 또 개미 투자자들하고는 투자 사이클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시가총액이 점점 커지잖아요. 네. 시가총액이 언젠가는 금도 넘어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지금의 뭐 수십 배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가진 몸집이 된다면은 사이클이라고 하는 뚜렷한 그런 현상은 점점 옅어질 것입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아직 사이클이 뚜렷하게 작용하는 현재가 투자하기에 정말 좋은 정말 기회인 거죠. 네, 나중에는 이제 거네요. 없을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진짜 점점 더 이게 희석이 돼서 그쵸. 더 약해지기 전에 겪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슈퍼 사이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질문이 조금 작가님께 드리기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다른 채널에서 제가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서 네.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비트코인의 슈퍼 사이클을 놓고 우리가 투자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 안에서 혹시 알트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가는 게 최대 수익을 받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일까요? 네, 뭐 단순히 수익률만 바라본다면 당연히 이름도 못 들어본 코인이 상장할 때 네, 전 재산을 투자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뭐 네. 거지가 될 확률도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험 대비 보상 비율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럼 언제 알트코인이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가장 좋냐?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완전히 뚫어낸 이후부터가 알트코인이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는 타이밍입니다. 전고점이 69,000달러인데 네. 현재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서 전고점을 완전히 뚫었냐? 아직입니다. 일단은 잠깐 일시적으로는 뚫었지만 다시 내려왔죠? 이 얘기는 아직 그 전고점 저항 영역을 완전히 돌파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알트 시즌은 시작하지 않았다. 물론 지금 산다면은 상대적인 상승폭은 더 높을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증가합니다. 이 이후에 좀 더 강력한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위험 대비 보상으로 생각을 한다면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완벽하게 돌파한 이후부터가 본격적인 알트코인의 투자 시즌이 될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알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언제든 하나의 코인이 완전히 사장돼 버릴 수 있어요. 네, 지난 사이클에서도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었던 루나가 없어졌죠.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솔라나가 한때 97%까지 하락했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 어떤 알트코인도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되고 비중을 너무 높여서는 안 되고 최대한 여러 가지 알트코인을 포트폴리오로 가져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점은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순간부터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좀 다양하게 과해서 그러니까 한두 개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의 평균으로 승부를 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전고점을 우리가 뚫었다고 해서 사실 박수치고 우리끼리 파티하고 좋아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뚫었던 이 저항이 온전한 지지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트가 정말 다시 한번 강한 슈팅이 나올 때 그때부터
알트코인의 불장이 시작된다. 그리고 한두 종목에 몰빵 여러분 안 됩니다. 충분히 분산 투자하셔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가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인생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비트코인의 슈퍼 사이클, 저와 작가님 또 시청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다들 정말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사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달려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의 투자 조언을 남겨주시면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2024년, 2025년은 정말 좋은 투자의 기회고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 정도로 큰 자산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좀처럼 없습니다. 살면서 몇 번 만나보지 못할 그런 기회거든요. 이 기회를 충분히 잡으셨으면 좋겠고, 다만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충분한 공부를 통해서 리스크 테이킹을 가져가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작가님 모시고 정말 귀한 이야기,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들만 저희가 청해 들었는데요. 또 다시 한번 비트가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정고점을 또 돌파해서 잘 안착해주면 또 한 번 모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